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에세이 백소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레드시프트 신기능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들 통해 어떻게 똑똑하고 안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레드시프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시프트 개요입니다. 레드시프트는 AWS의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레드시프트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켜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백업, 모니터링과 같은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 엑사바이트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며 RA3 타입의 경우 스토리지와 컴퓨팅 노드가 분리가 되어 있어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AWS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행하는 모든 쿼리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저장에서 전송까지 모든 계층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새로운 신기능은 레드시프트에서 출시한 스트리밍 인제스천입니다. 해당 기능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및 MSK 내 스트리밍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바로 수집하고 쿼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데이터 원본에 매핑되는 외부 스키마를 생성하고 해당 스키마를 참조하는 Materialized View, 즉 MView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뷰는 별도의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지만 정의된 쿼리를 실행시켜주는 논리적 오브젝입니다. 이와 다르게 Materialized View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원하는 쿼리를 저장하는 리프레쉬가 가능한 오브젝입니다. 스트리밍 인제스천 기능을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는 MView를 통해 쿼리할 수 있게 됩니다. 레드시프트 스트리밍 인제스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테스트에 앞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를 생성을 합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간단하게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레드시프트 페이지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했습니다. 레드시프트 내에 접속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내 스트리밍 데이터 원본에 매핑이 되는 외부 스키마를 생성했습니다. 스키마 생성 시 레드시프트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롤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외부 스키마는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해당 스키마를 참조하는 MView를 생성했습니다. 오토 리프레시 파라미터를 yes로 설정함으로써 MView를 자동으로 리프레시하게 설정했습니다. 클라우드9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생성하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로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습니다. 스크립트 실행 후 레드시프트에 접속하여 MView 내 데이터를 셀렉해보니 스트리밍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내 스트리밍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쿼리하려면 파이어호스로 S3의 데이터를 적재한 후 카피 명령어를 통해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또 로드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기능을 통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사용 없이 파이프라인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시프트 내 데이터 로드를 자동화시켜주는 오토 카피 기능입니다. 앞선 기능 소개에서도 카피 명령어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S3나 EMR 또는 특정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 명령어로 레드시프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피 명령어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오토 카피 기능이 이번에 프리뷰로 런칭되었습니다. 오토 카피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S3 패스 내에 파일이 추가됐을 때 레드시프트가 이를 탐지하고 명령어를 실행시켜줍니다. 레드시프트 내 타겟 테이블을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 후 업로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CSV 포맷으로 S3에 업로드하였습니다. S3 셀렉을 통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레드시프트에 접속해 카피 명령어를 실행시켰습니다.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레드시프트가 S3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롤을 명시했습니다. 파일이 CSV이기 때문에 구분자는 콤마로 명시하고 컬럼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 ignore 헤더 파라미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명령어가 실행되고 레드시프트 테이블 내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피 명령어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잡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이제 앞서 실행했던 카피 명령어와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아래 잡 create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오토 파라미터는 on이 디폴트인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S3 내 데이터를 로드하고 오프일 때는 잡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파라미터 값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을 생성해 두었다가 잠시 중지시켜 놔야 할 때는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카피를 테스트하기 위해 레드시프트 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 후 S3 내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더 추가해 두었습니다. 잡 생성 후에 S3 내 파일을 업로드하였더니 생성된 잡이 S3 내 파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로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로우 데이터를 S3에 적재하고 특정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분석해야 한다면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만 특정 S3 패스에 업로드하여 자동으로 레드시프트에 로드되게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카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파일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용이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레드시프트 멀티-에이지 프리뷰입니다. 에이지, 즉 가용 영역은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이며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용 고속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 내에 AWS 리소스들을 배치하게 되고 2개의 가용 영역에 리소스를 배치해서 이중화하게 되면 가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복수의 에이지에 배치할 수 있는 멀티-에이지 기능이 프리뷰로 런칭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워크로드 처리를 분산시켜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뷰는 현재 RA3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멀티-에이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리뷰 전용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에 해당 기능 활성화를 체크하면 됩니다. 생성된 클러스터 세부 화면에서 멀티-에이지가 활성화된 것과 현재 어느 가용 영역이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프리뷰 기능으로 가용 영역 장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inject failure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줌으로써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장애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가 발생되고 클러스터 상태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가용 영역에 장애가 나서 세컨더리 가용 영역에 위치한 컴퓨팅 노드가 프라이머리 컴퓨팅 노드로 승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중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중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작업입니다. 레드시프트 멀티-에이지 기능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클러스터를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성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 기능인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기능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별도로 수정하거나 SQL 쿼리를 수정할 필요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적용 시에 데이터 전체 또는 일정 부분만도 마스킹이 가능합니다. 우선 테스트를 위해 테이블과 데이터를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마스킹할지에 대한 정책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마스크 크레딧 카드 풀이라는 이름의 마스킹 정책을 우선 생성하고 해당 정책은 크레딧 카드라는 컬럼의 바차 데이터를 특정 패턴으로 마스킹합니다. 방금 생성한 정책을 크레딧 카드라는 테이블 내 크레딧 카드 컬럼에 연결합니다. 또한 퍼블릭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모든 역할에게 해당 마스킹 정책이 적용됩니다. 해당 클러스터 내 마스킹 정책을 조회해보면 아까 생성한 마스크 크레딧 카드 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된 마스킹 정책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Attached Masking Policy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마스크 크레딧 카드 풀이라는 마스킹 정책이 크레딧 카드라는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정책이 적용된 후에 크레딧 카드 테이블을 다시 조회해보면 크레딧 카드 컬럼의 데이터가 마스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가 많아도 손쉽게 데이터 마스킹 정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서 민감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조직이나 역할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다룬 신기능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들을 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석 엔진입니다. 이번에 아파치 스파크용 아마존 레드시프트 통합이라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EMR 및 글루에서 아마존 레드시프트용 스파크 커넥터를 사용해 각 서비스에서 쉽게 아파치 스파크를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크 커넥터는 쿼리 푸시다운을 자동으로 적용해 최대 10배 빠른 성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레드시프트에서도 쉽게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AWS 백업이란 AWS 리소스에 대한 백업을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 백업 계획을 만들어 어느 서비스에 대해 어떤 주기로 백업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 계획 생성 시에 백업할 리소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 레드시프트가 리소스 타입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서 이제 레드시프트 또한 AWS 백업을 통해 백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리인벤트에서 AWS CEO가 키노트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비전은 제로 ETL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로 ETL이란 별도의 ETL 프로세스 없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전과 상응하는 레드시프트와 오로라 제로 ETL 통합이라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ETL 없이 오로라와 레드시프트 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할 오로라 DB를 선택하면 오로라 내 데이터가 쓰여진 후 몇 초 내로 레드시프트에 복제됩니다. 데이터가 레드시프트로 복제가 되면 유저들은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분석하고 레드시프트 ML,
데이터 공유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해당 기능 프리뷰는 시청자에 한해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제공됩니다. 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엑셀 백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